안녕하세요. 고양이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호기심 전문가 냥이의 언어의 하루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끔찍이 사랑하던 한 집사님이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그들의 사랑스러운 털뭉치가 단 48시간 만에 고양이별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영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즉 여러분의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이자 절대적인 호신부가 될 것입니다. 절대 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이 영상을 스와이프하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도 여러분의 집 안 어딘가에는 시한폭탄이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화로운 금요일 밤이라고 생각하며 무릎 위에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겠지만 어쩌면 바로 내일 아침 그 고요함은 털뭉치의 고통스러운 구조 요청 소리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심지어는 고양이를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던 일상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고양이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서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고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집사들이 비극이 실제로 눈앞에 닥치고 나서야, 즉 그들을 보호해야 할 선의가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한 후에야 비로소 땅을 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99%의 집사님들 집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양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의사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경고하고 싶어하는 이 잔혹한 진실들을 모두 듣고 나면 겉보기에 마냥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던 여러분의 아파트에 대한 시선이 180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털뭉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숨은 암살자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쳐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고양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흔한 실수 6가지를 저 하루와 함께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대망의 1위, 바로 집안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끈, 털실, 그리고 화려한 리본입니다. 수많은 집사님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 상자에 묶여온 인스타 감성 뿜뿜하는 예쁜 포장끈이나 폭신한 털실 뭉치를 보면 무심코 고양이에게 던져주곤 합니다. 그저 주인님이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귀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팩트 폭행을 좀 하자면 여러분이 방금 고양이에게 던져준 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한 장기를 무참히 갈아버릴 보이지 않는 전기톱을 쥐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금 과장 같다고요? 그럼 제가 루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작고 귀여운 고양이의 끔찍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루나의 집사는 그저 평범하고 흔한 털실한 가닥으로 루나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앞발로 털실을 툭툭 치는 모습이 그저 한없이 힐링되고 사랑스러워 보였겠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단 24시간 후 루나는 갑자기 모든 음식과 물을 거부하며 구석에 웅크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혼비백산한 집사는 루나를 안고 응급동물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수의사가 다급히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화면에 나타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날 가지고 놀던 그 얇은 털실한 가닥이 루나의 좁은 장기를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은 이미 꼬일 대로 꼬여 괴사가 진행되기 직전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루나는 생사를 오가는 긴급 개복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수술에 청구된 비용은 무려 하나로 약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루나는 하마터면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영영 눈을 뜨지 못할 뻔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수의학 전문가들이 목이 터져라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해부학적이고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고양이가 하품할 때 혓바닥을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의 혓바닥 표면에는 뒤쪽을 향해 갈고리처럼 휘어진 수백 개의 미세한 가시들이 빽빽하게 돋아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가시들은 우리 인간의 손톱을 이루는 성분과 똑같은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상 이상으로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게다가 이 가시들의 방향은 모두 정확히 목구멍 쪽을 향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생에서 사냥감의 뼈에서 살점을 분리할 때는 유용하지만 집안의 털실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고양이가 털실이나 얇은 끈 같은 선형 이물질을 핥기 시작하면 혀의 구조상 생리적으로 그것을 뱉어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본능과 신체 구조 자체가 이물질을 끊임없이 식도 아래로 삼키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가 장난감을 입에 물고 얌전하게 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순간 고양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강제 삼킴에 무시무시한 덫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끈이 무사히 위를 통과해 소화기관으로 진입하는 순간 진짜 지옥 같은 재앙이 시작됩니다. 장이 소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꿈틀거리는 연동운동을 할 때마다 길게 늘어진 끈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리고는 마치 날카롭게 벼린 강철 톱날처럼 장벽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썰어버리기 시작하죠. 수의사들은 이 끔찍한 현상을 선형 이물 폐색이라고 부르며 이는 고양이 외과 응급진료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조잡한 깃털 낚싯대 장난감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쉽게 쑥쑥 빠지는 불량, 깃털이나 접착제가 덕지덕지 붙은 얇은 플라스틱 낚싯줄을 고양이가 삼키게 되면 이 역시 장에 단단히 박혀 치명적인 물리적 장폐색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영상이 끝나면 당장 일어나서 집안의 모든 구석, 침대 및 소파 틈새를 뒤지세요. 털실, 택배끈, 치실, 리본, 심지어 끊어진 고무줄 단 하나라도 절대 바닥에 굴러다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심호흡하시고 치명적인 실수 2위로 넘어갑니다. 바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독약 생성기와 화학 청소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쁜 무드등이 켜지는 디퓨저나 가습기에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톡톡 떨어뜨리고 잔잔한 로파이 음악을 틀어놓으며 지친 영혼을 달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한 너무나도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로마 테라피로 스스로의 영혼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사랑하는 고양이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독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나요? 여러분이 맹신하는 그 천연 에센셜 오일은 고양이의 신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맹독성 화학무기로 변모합니다. 인간이나 강아지와는 완전히 다른 고양이만의 특수한 신체 구조 때문이죠. 진화론적으로 육식에 완벽하게 적응한 고양이의 간에는 식물성 독소를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글루쿠론산 전이 효소라는 특정 효소가 선천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효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에센셜 오일에 농축된 복잡하고 강력한 식물성, 페놀 화합물들이 고양이의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이를 대사하고 분해하여 소변으로 배출할 능력이 아예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해독 스위치가 고장난 채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향기로운 아로마 디퓨저가 뿜어내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물방울들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고양이의 연약한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거나 혹은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앉은 오일 미립자들을 고양이가 밟고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앞발을 핥으며 세수를 합니다. 바로 이때 털에 묻어있던 치명적인 독소들이 고양이의 혀를 통해 체내로 고스란히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무자비하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의 파괴력이 더욱 무섭고 소름 돋는 이유는 들이마시자마자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고양이의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분해되지 못한 독소들은 몇 달에 걸쳐 고양이의 작은 간에 조용히 찌꺼기처럼 축적됩니다. 증상도 아주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소보다 침을 조금 더 흘리거나 숨을 쉴 때 쌕쌕거리거나 걸음걸이가 살짝 비틀거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끔 구토를 하기도 하지만 둔감한 집사들은 고양이가 그저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거나 사료가 질려서 밥투정을 부린다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그 시간 동안 고양이의 체내에서는 간세포들이 넓은 면적에 걸쳐 시커멓게 괴사하며
돌이킬 수 없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의 독성학 전문가들은 포장지에 반려동물에게 안전함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상술 가득한 오일조차도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히트리 오일, 페퍼민트 오일, 시트러스 감귤류, 오일, 일랑일랑, 소나무 오일. 고양이의 숨통을 조이는 이 끔찍한 독약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살균, 바닥 청소제와 향기가 진한 캔들도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락스나 화학 합성물이 듬뿍 들어간 세제로 바닥을 닦고 향긋한 냄새가 나야만 진짜 집이 깨끗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결정적인 시각의 차이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 인간처럼 1.7m 높이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닥에 배를 깔고 코를 킁킁거리며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공기보다 무거워 방바닥 가장 낮은 곳에 짙게 깔린 화학 향료와 유해한 휘발성 가스들은 인간의 코에는 그저 미세한 향기에 불과할지 몰라도 고양이의 높이에서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저공 독가스실이나 다름없습니다. 화학세제로 물걸레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고양이를 화생방 훈련장에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에 아로마 디퓨저나 가습기가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켜져 있다면 제발 지금 당장 코드를 뽑고 기계를 꺼버리세요. 여러분의 고양이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독소의 데미지는 매일매일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누적됩니다. 고양이의 간이 완전히 파업 선언을 하고 쓰러진 뒤에야 뻣뻣해진 아이를 안고 응급실 문을 두드리며 피눈물을 흘려봤자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예방만이 유일한 생존 비법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3위, 인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죽음의 독약과 식물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 치킨이나 피자를 먹고 있을 때 헐뭉치가 슬며시 다가와 장화시는 고양이에 나오는 그 우주 최강의 촉촉하고 아련한 눈망울로 여러분을 올려다봅니다. 심지어 솜방망이 같은 앙증맞은 아빠를 여러분의 허벅지에 살포시 얹기까지 하죠. 아, 저도 그 심정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 치명적인 애교를 거절할 수 있는 냉혈한 집사는 지구상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 무고하고 사랑스러운 우주구급 눈망울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미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황홀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고양이의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비 없는 맹독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에 절대 빠지지 않는 양파와 마늘은 고양이 혈액 속의 적혈구를 무참히 파괴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용혈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한 조각만 먹어도 잇몸이 창백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상큼한 포도와 건포도는 어떨까요? 단 한 알만 삼켜도 고양이의 신장을 급성으로 파괴하여 소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신부전을 직격으로 유발합니다. 달콤한 초콜릿, 알코올,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속 카페인 역시 고양이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발작을 일으키는 고위험 1급 독성 물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고 방심하는 닌자처럼 완벽하게 숨겨진 최악의 암살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반죽입니다. 주말을 맞아 여유롭게 홈베이킹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여러분이 한눈을 판 사이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식탁에 올라가 아직 오븐에 굽지 않은 빵이나 피자의 생반죽을 아주 작은 덩어리라도 몰래 훔쳐 먹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고양이의 위장은 섭씨 38도가 넘는 아주 따뜻하고 축축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이 완벽한 환경 속으로 꿀떡 넘어간 생반죽은 미친 듯한 속도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반죽 속에 효모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알코올이 뿜어져 나오며 이는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급성 알코올 중독을 다이렉트로 일으킵니다. 고양이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구토를 연발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발효와 함께 끊임없이 팽창하는 반죽은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를 생성해내고 이 가스는 고양이의 그 조그마한 위장을 마치 한계치까지 바람을 불어넣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려버립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응급수의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병례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엄지손가락만한 피자 생반죽을 주워 먹은 고양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위장이 파열되기 일보 직전까지 부어올라 응급실로 실려온 것입니다. 수의사는 즉각 배를 가르는 응급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뱃속에서 가스로 인해 위벽이 찢어질 듯 팽창하는 그 극도의 물리적 고통을 상상해보세요.
작고 연약한 고양이에게 그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생지옥입니다. 식탁 위의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권 가정에서 인테리어용으로 극도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합을 비롯한 유독성 실내 관상식물들입니다. 많은 젊은 층이 주말에 기분 전환을 하겠다며 꽃집에서 화사하고 예쁜 백합꽃을 사와 거실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합의 꽃잎, 줄기, 잎사귀, 심지어 꽃병에 담긴 물까지 모든 부위가 고양이에게는 닿기만 해도 피를 토하는 견혈봉우 급의 맹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고양이가 백합 화분 옆을 무심코 지나가다 털에 아주 미세한 꽃가루 단 한 톨이라도 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본능에 따라 자신의 털을 핥아 청결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꽃가루를 삼키게 됩니다. 단 한 톨의 꽃가루, 그것만으로도 불과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고양이의 신장 기능은 완전히 셧다운되어 작동을 멈춥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오줌을 누지 못해 독소가 온몸에 퍼지며 극심한 발작 끝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식단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오직 과학적으로 영양 밸런스가 맞춰진 전용 고양이 사료와 간식만 먹어야 합니다. 녀석들이 아무리 바닥을 뒹굴며 서럽게 울고 귀엽게 떼를 쓰더라도 절대 마음이 약해져서 원칙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이런 잘못된 방식의 애정 표현은 사실상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은 미친 짓입니다. 자, 이제 치명적인 실수 사위와 오위를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형태가 없는 무형해적, 구강 건강 방치와 정기 건강 검진 거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면서도 뼈 때리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안쪽 어금니까지 샅샅이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본 적이 언제인가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절대 다수의 집사님들이 단 한 번도,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인공노할 실수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수치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가 3살이 되는 시점에 무려 전체의 70%가 심각한 치과 질환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70%입니다, 여러분. 10마리 중 7마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머릿속에 제대로 새겨넣으세요. 만약 이 치과 질환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붉게 붓고 골마 터진 잇몸 속에서 증식한 치명적인 박테리아 무리들이 고양이의 혈관을 타고 혈액 순환 시스템으로 침투합니다. 혈관에 진입하니 악랄한 세균 부대는 혈류를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하며 고양이의 가장 핵심적인 장기인 심장판막, 신장, 그리고 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고양이가 발버둥 치는 게 불쌍하다는 핑계로 양치질을 게을리한다면 매일매일 쌓인 치석은 굳어지고 썩어 들어가 결국 고양이의 작고 연약한 구강 전체를 거대한 치주염 병균 제조 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화생물학의 아주 잔혹한 논리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통을 숨기는 데 있어서는 지구상 최고의 탑티어 마스터입니다. 사방에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는 야생의 생존 환경에서는 조금이라도 허약해 보이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개체는 그 즉시 굶주린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푹신한 집고양이들의 DNA 뼛속 깊은 곳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 아픔을 악착같이 숨겨야 한다는 본능이 억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고양이가 거실을 우다다 뛰어다니며 캣타워를 오르내리고 겉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활기차 보일지라도 어쩌면 녀석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빨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치통을 묵묵히 홀로 견뎌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를 찌르는 심각한 구취, 사료를 씹지 못하고 흘리거나 먹기를 주저하는 행동, 앞발로 입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자주 긁는 모습, 혹은 애교 많던 성격이 갑자기 구석에 숨어 공격적으로 변하는 등의 경고 신호에 극도로 예민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마침내 육안으로 이런 확연한 이상 증상들을 알아차렸을 때는 질병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 상태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의 1등 살인마로 불리는 만성신장 질환을 예로 들어볼까요? 고양이의 신장은 기능의 무려 75%가 완전히 파괴되어 날아갈 때까지도 겉으로는 그 어떤 명확한 이상 증상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75%가 망가져야 비로소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죠.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비대성 심근증 같은 심장병 등 고양이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 극도로 치명적인 투명인간 살인마들은 사실 정기적이고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아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굳이 병원에 가야 해? 이것이 바로 불치병 진단서를 받아들고 오열하는 모든 집사들이 진료실에 들어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하던 변명입니다. 고양이가 어딘가 아파 보일 때 병원을 찾으면 그때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한국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젊은 층들이 동물병원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악덕 수의사에게 지갑이 털리는 호구 취급을 받으며 과잉 진료의 희생양이 될까봐 겁을 냅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믿으세요. 1년에 한 번 고작 10몇만 원을 투자해 기초적인 전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통장을 파산시킬 5천만 원짜리 중환자실 입원 청구서로부터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해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전 세계의 수의학 전문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권고합니다. 젊고 건강한 고양이라도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7살이 넘은 노령묘의 경우에는 1년에 최소 2번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발 늦장 부리다가 작은 질병이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응급실 대참사로 번진 후에야 그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사랑하는 아이를 영원히 잃어야만 하는 지옥 같은 고통을 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 치과 검진부터 예약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 6위입니다. 바로 무방비하게 열려있는 창문과 베란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도사린 죽음의 함정들입니다.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고층증후군이라고 부르며 너무나도 흔하게 접하는 비극이라 이제는 진저리를 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자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고양이는 똑똑해서 절대 밖으로 안 떨어져. 게다가 고양이는 유연해서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져도 스파이더맨처럼 네 발로 착지하잖아? 완벽한 착각입니다. 고양이는 수만 년간 진화해온 극도로 무서운 사냥 본능을 피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제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빽빽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들의 억눌린 야생 본능을 시험하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중력을 거스르는 경공수를 터득한 무림의 고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밖으로 무심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혹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 한 장만으로도 고양이의 사냥 본능은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몸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향해 앞뒤재지 않고 맹렬하게 몸을 날릴 것이고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은 허공을 가르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추락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학의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2층이나 3층 같은 애매한 저층에서 떨어지는 것이 10층 이상의 고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락하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공중에서 몸을 완벽하게 비틀어 네 발로 착지할 자세를 잡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바닥에 머리나 옆구리부터 부딪혀 턱뼈가 산산조각 나고 다리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분쇄골절을 입으며 장기가 파열되어 심각한 뇌출혈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비극은 이 추락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고양이들조차 온몸이 부서지는 극심한 고통과 태어나 처음 겪는 바깥 세상의 시끄럽고 낯선 환경에 압도되어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패닉에 빠진 고양이들은 피를 흘리는 중상을 입은 채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나 차 밑으로 미친 듯이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결국 영영기를 잃고 영원한 미아로 전락하게 되죠. 그들의 가족은 평생 동안 전단지를 돌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만 영원히 녀석들을 다시 품에 안지 못하고 결말 없는 고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련의 사태가 열린 창문 틈으로 떨어지는 단 1초 만에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보는 그 눈물 콧물 쏙 빼는 고양이 실종 전단지들. 그 전단지들의 90% 이상은 주인의 아주 아니라고 치명적인 요행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손가락 2마디만큼 살짝만 열어뒀을 뿐인데
바로 여러분이 물 한 잔 마시려고 뒤돌아선 그 짧은 1초의 찰나의 비극은 완성됩니다. 고양이가 소파에서 얌전히 자고 있으니 안전할 거라는 아니란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만약 집안의 창문을 단 1cm라도 열어야 한다면 고양이의 발톱으로 절대 찢을 수 없고 잠금 장치가 달린 튼튼한 방묘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방묘창이 없다면 베란다 문을 철저히 봉쇄하거나 고양이를 안전한 방에 격리하세요. 창문 외에도 집안에는 끔찍한 죽음의 함정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로 문이 열려있는 드럼, 세탁기와 냉장고입니다.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숨어 자는 것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수많은 집사들이 세탁기 안에 고양이가 곤히 자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무심결에 문을 쾅 닫고 전원 버튼을 눌러버려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1초의 방심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영상의 내용이 너무 무겁고 잔혹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평화로운 일상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제 영상 때문에 약간의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편이 훗날 핏기가 가신 고양이를 끌어안고 차가운 동물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한한 회한에 빠지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낫다고 확신합니다. 고양이의 일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기껏해야 15년 남짓이죠. 그 짧은 생애 동안 녀석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유일한 삶의 목적은 현관문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여러분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평생을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는 실내 고양이들에게 여러분이 월세를 내고 사는 그 작은 아파트 공간은 그들이 아는 우주의 전부이자 세상의 끝입니다. 그 좁은 우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완벽한 피난처가 될지 아니면 곳곳에 지뢰가 매설된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가 될지는 오직 창조주인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치명적인 위협들을 모두 깨달았고 이제는 그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지식의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아주 작은 청소 하나, 방묘창 점검 한 번이 녀석들을 15년 동안 무사히 살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 중 어떤 실수가 가장 소름 돋았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초보 집사 친구들을 태그하거나 고양이 단톡방에 이 영상을 무조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죄 없는 생명을 사신으로부터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이의 언어의 하루였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